저희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형 선박에 들어가는 친환경 순수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오늘은 전동화로 진화하는 해양 레저 장비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기차가 개발되고 전기 모빌리티 시장들이 활성화되면서 육상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 분야에서도 전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기존의 내연기관 기반의 것들이 전기로 바뀌다 보니까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어떠한 수상 레저 장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한 지금 어떠한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문제점들은 어떠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수상 레저 장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가장 유명한 게 제트스키입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제트스키가 출품되어 있고, 다양한 제트스키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제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여름을 생각하는 해양 레저 장비, 수상 레저 장비로 이런 제트스키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웨이크보드나 수상 스키도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가평이라든지 수도권 위주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제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앞에 배가 끌어가든 혹은 엔진이 들어가서 얘를 끌고 가던 내연기관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양 레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력 장비와 무동력 장비로 나뉘게 되는데요. 무동력 같은 경우에는 카약, 카누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 이것은 해양경찰청에서 나온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른 그런 레저 장비들입니다. 모토보트부터 시작해서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카약 조정,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무동력을 제외한 동력 기반의 해양 레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되게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행정 기관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회기 같은 경우에는 사행정 기관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전보다는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선회기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배기가스를 물로 바로 외출하여서 소음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물로써 이것을 저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가스가 물로도 나오고 다른 쪽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곳이 하단 부이기 때문에 물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금방 더러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건 또 별도로 저쪽에 전기 선회기 형태 출품하신 이프로퍼전이라는 제품이고, 기존의 내연기관을 같이 30분씩 돌렸을 때 어떻게 물 수질이 차이가 나냐에 대한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트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희석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이 얼마나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고, 그런 심각성을 모르게 되지만, 실제로 이런 고인물에서 돌리게 되다 보면은 내연기관에 의한 그 배기가스가 다 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행정 내연기관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 배기가스 이외에 엔진오일까지 같이 타다 보니까는 물이 좀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위에 기름기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든 경유든 유류를 선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 발생 위험들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은 근처에 기름띠가 생성이 되고, 한국 근처에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물에 약간 기름띠들이 항상 떠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윤활유도 마찬가지고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절대로 물에서 사용할 때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내연기관 기반의 화석연료를 쓰는 경우에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 같은 경우에 특히 내수면 지역, 강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많고 저희가 수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각심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가평에 있는 한 리조트 단지인데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매년 저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식수원들이 대부분 이런 호수나 내수면에서 나오는 수자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친환경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친환경 선박을 통해서 환경오염도 감축하기 위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2030년까지 모든 공공선박의 80% 이상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 선박은 제외되었지만 대형 선박 위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준을 분류하여서 벌금이라든지 국적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어서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아예 내연기관 사용 자체를 신규 유입을 아예 금지시켜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점점 환경 규제가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2030년 이후로는 좋든 싫든 내연기관에 대한 활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술들은 이미 육상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기술들이고요. 대부분 전기 선회기 또는 다양한 전기 추진 기반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기 선회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중소형 전기 선회기로 쓰이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재밌게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이번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제트스키입니다.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워터젯 방식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반의 전기 추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동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만 충전을 하면 기존의 휘발유를 교체하거나 혹은 다양한 내연기관을 수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를 자주 쓰지 않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약 한 1.5배 정도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까 트롤링 모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롤링 모터와 마찬가지로 작은 전기 추진 시스템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보조 추진 시스템으로 주로 활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주 추진 시스템 또는 다양한 방식의 해양 레저 장비로도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새로 나온 장비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트보드라고 하는 경우고요.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행정 내연기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국내에도 업체가 있고 해외에도 유명한 업체들이 있고 주로 강이나 호수에서 이러한 방식 카본 파이버 제품으로 해서 내연기관 기반으로 타는 제트보드이고요. 이행정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출력이나 이런 게 좀 높아서 즐기기에는 좋지만 내연기관에 의한 수질오염이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엔진 오일을 같이 연료에 섞어서 제품을 쓰기 때문에 물이 항상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반의 워터젯 방식의 추진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고요. 기존의 제품들과 다르게 또한 들고 다니기 쉽다 보니까는 오히려 집에서 간편하게 충전을 하고 다시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제트보드, 전기 추진 기반의 제트보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앞에서도 보실 수 있는 하이드로포일이라든지 전동 서프보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플라이 서프보드 여기 앞에 계신 네,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 다르게 전기 추진 기반의 또 하이드로포일을 적용을 하여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추진 시스템, 전기 추진 시스템 기반으로 하여서 더 즐겁게 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드로포일을 적용하다 보니까는 좀 더 빠르게, 그다음에 물의 저항이 적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안정적인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으시고요. 기존의 제품, 내연기관 제품과 다르게 또 다른 소비자에 대한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고 좀 빠르게 좀 스포츠하게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신다면은 전동 기반의 제품들은 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소음이 적고 진동이나 매연 발생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칠할 수 있게 조용하게 내가 이 주변의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조용하게 이 환경을 즐기면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좀 그렇게 좀 액티브하지는 않지만 더 이러한 주변 환경들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요거는 동영상이 살짝 끊기는데요. 작은 제트스키들을 좀 더 작게 만들어서 배터리 기반의 전기 추진 시스템이 최근에 중국을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지 SNS 기반으로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어서 최근에 좀 많이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판매된 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곧 1, 2년 내로 이번 여름 정도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차로 뒤에서 끌고 다니든지 주차할 공간들이 좀 없다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차 트렁크에도 좀 SUV 정도는 트렁크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배터리도 그냥 집에서 충전만 해서 타고 싶을 때 같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간이 많지 않은 특히 레저 장비들을 놓을 공간이 되게 중요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들이 앞으로도 많이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트스키 제트 돌핀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전기 추진의 육상과 해상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해상 잠수까지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잠수함 또는 잠수를 하려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은 잠수가 불가능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산소를 태워야 되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고, 하지만 배터리 기반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이 필요 없이 배터리만 있으면은 어디든 물 속이든 물 밖이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수중 스쿠터라든지 잠수정의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비슷한 제품을 봤던 거 현대요트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배터리 기반으로 수상에 또는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쿠터 제품입니다.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트스키라든지 내연기관의 기반의 것들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또한 트렁크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해양 레저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부담감 없이 기존에 있던 제트스키나 다른 제품들처럼 공간의 활용에 대한 제약이 없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수중 전기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포일까지 적용을 하여서 물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 추진 시스템, 전기 모터까지 적용을 하여서 물 위에서 호수나 강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무동력 방식의 제품은 있었지만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 수 없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돌아가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힘이 좀 약하신 분들, 노약자라고 하더라도 전기의 배터리 기반의 추진 시스템을 적용을 하여서 좀 손쉽게 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확인하였을 때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의 한계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제품들이 개발이 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좀 더 작고 컴팩트하게 충전도 좀 쉽게 유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 추진 제품 이외에 다른 해양 레저 제품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전기 보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거 육상의 전기차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순히 전기차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그 휘발유를 전기로 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ADAS라고 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전기 기반의 다양한 센서들과 컨트롤 시스템을 접목하여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좀 더 그 사용자의 친화적인 제품들과 친화적인 컨트롤 방식, 그다음에 그런 보조 그 운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추진 방식들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기 아비커스라든지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해양 분야에 있어서도 전기 추진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능들과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나는 내연기관을 전기로 바꿨어가 아니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과 새로운 방식들의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제품으로서의 이 기능을 갖춘 제품이 기능만 갖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더 많은 제품들 서비스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좀 말씀드렸던 운항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육상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공유 경제들이 활성화되면서 스쿠터라든지 자동차들도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도 적용이 되어 있고, IT 서비스를 적용하여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다른 자동차나 그 육상 모빌리티 제품들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 분야에 있어서도 작은 배들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존의 IT 기반의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내가 직접 배들을 소유하고 매일 유지 보수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유를 함으로써 내 요트를 탈 수 있고, 조그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국내외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가장 배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또는 이런 레저 장비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이걸 어디에 놓을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전기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존에 생각하던 특히 공간의 활용도 보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 점점 개발되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런 제품들을 봤을 때 공유 서비스는 없는지, 혹은 내가 배를 수리 유지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없는지들에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기존에 있던 보관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전기 기반의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여름에 이런 걸 어디 놀러 가면은 당연히 뭐 제트스키를 탄다든지 아니면 웨이크보드를 탄다든지 좀 정형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즐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제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서비스들이 점점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즐기고 싶은 방식, 내가 타고 싶은 방식, 구매하고 싶은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시면은 그만큼 더 새로운 제품들과 서비스, 기능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건 그냥 이동 수단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그냥 제트스키는 이런 목적이야,
혹은 뭐 낚시를 위해서 타는 이러한 그냥 그 수단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탈피하여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육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는 큰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가격도 낮아지고 전기 추진 기에 대한 가격도 점점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썼던 거를 그냥 똑같이 써야지라는 방식보다는 이런 것들 좀 더 그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또한 더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로스마린 이슬기였고요. 앞으로 더 친환경 해양 레저 제품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말씀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